안녕하세요. 쭈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간밤 나스닥, 다우, S&P 모두 폭락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무려 4%가 빠졌고요. 미국 쪽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증시라던가 유럽 증시까지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렸냐라고 놓고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인데 이 트럼프의 한마디가 시장을 크게 흔들었어요. 지금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제가 전환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주말 사이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거 우리 조금 억울하죠? 우리 이거 주말에 트럼프가 이미 이렇게 발언해서 우리 주말에 이미 먼저 빠졌었거든요. 어제도 흔들렸고요. 근데 이제 간밤 새벽 사이에 뉴욕 증시가 개장하면서 나스닥, 다우, S&P가 폭락하고 엔비디아 5% 무려, 테슬라는 무려 15%가 폭락합니다. 이거 우리 이미 매 먼저 맞아서 우리 8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뉴욕 증시가 뒤늦게 이 발언을 소화하면서 급락세가 나오자 우리는 한 번 맞았는데 한 번 더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 새벽 시간 기준으로 8만 달러가 깨진 채 장중에 7만 8천 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8만 달러 부근에서 계속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보시면 1900달러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봤던 수치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은 암호화폐들이 고점 기준으로 상당한 조정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시장도 나스닥도 지수단에서 4%의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도 시가총액 전체 기준으로는 4%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 자체가 조정장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 비트코인도 고점을 나름 돌파해주긴 했고, 사실 미국 증시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매일매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했던 1년을 보냈는데, 이러다가 한 번쯤은 조정 올 거다 했는데, 그게 트럼프 취임 이후로 지금 증시가 일제히 조정장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도 간밤에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헤드라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지금 S&P 목표치 자체를 분명히 올해 연말 7,000선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5,200선까지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심도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크립토커런시의 Fear and Greed 인덱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주식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빅스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가 급등. 여기에서도 extreme fear, 극단적인 공포의 상황으로 투심도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이제 텔레방이나 커뮤니티에서 농담으로라도 안 좋은 얘기를 던질 수 없는 웃음도 나오지 않는 이제 그 정도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멘트를 기억을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3번씩 외치세요.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팔락. 지금이 엄청난 extreme fear, 엄청난 극단적 공포의 구간인데 우리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차트대로 하면은 공포에서 사고 그리고 공포에서 팔고 환희에서 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broke, 망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거 계속 리피트하면 여러분들 거지된다 이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포,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우리가 바이 더 딥을 외치고 모두가 막 계좌 인증하고 기쁨에 환희에 찼을 때 팔아야 된다는 게 이 주식의 아주 오랜 전통의 격언인데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격언을 적어도 3번씩은 좀 큰 소리로 외치고 멘탈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커플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말에 먼저 트럼프의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라는 코멘트로 우리는 먼저 왼쪽 뺨을 맞았는데 미국 증시 개장하니까 가격, 이 지수가 커플링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오른편까지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코렐레이션을 지금 보시면 핑크색이 이 양수로 위로 올라와 있으면 그만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음수로 전환이 되면은 관계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와 보라 색깔이 나스닥의 지수고 이 검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스닥이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커플링 되는 현상이 깊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자 코인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 건 간밤 새벽에
외신으로 나온 속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그가 만나요. 6월에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6월에 서밋이 열릴 예정인데 외신에서는 이거를 벌스데이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두 분께서 생일이 하루 차이래요. 하루 차이. 생일이 하루 차이여가지고 이 두 분의 생일이 겹쳐있는 6월 한 뭐 10며칠에서 15일 사이에 날을 잡지 않을까라고 외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내용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두 분이 만나면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고 있는 관세 이슈라던가 혹은 중동 이슈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룰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벌스데이 서밋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제발 사이 좀 좋게 잘 지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머니에서는 사실 이미 예측했던 현재 증시의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인 만큼 아서헤이즈가 장문의 블로그 글을 남기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 혹은 앞으로 크립토 커런시 시장 이렇게 됩니다 하고 예측했던 글을 분석해드리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아서헤이즈가 제안했던 거는 트럼프의 전략은 이러할 거다. 지금 물론 일론 머스크가 있는 이 정부 효율부에서 엄청나게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만 사실 삭감하는 것 그 훨씬 더 이상으로 미국에서는 경제 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지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우리나라에 투자해. 누가 투자할래? 거의 뭐 강제로 멱살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우리나라에서 경제 확장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뭐 강제로 지금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해서 유치하면서 이 시장의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열일을 하고 있는데 이 대규모로 투자금 지출과 돈 짓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제를 확장시키면서 가면 갈수록 결국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안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 이 부채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 부채 증가에 대한 수수료율만 내는 것도 지금 미국 상황에서는 어려운 현실이 됐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부채가 증가하다 보면은 결국 미국 경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경제 자체가 위기에 들어가고 경제 위기가 오면 지금이 경제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고 금리 인하하면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증가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위험 자산인 코인이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 위기 침체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 당장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당장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하진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직접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미국 경제 나쁘지 않고 좋고 인플레이션 우리가 예상하는 2%대 근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를 무려 3일 전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는 6월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에 나서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직까지 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을 다시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증시를 폭락시키고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증시를 폭락시켰다라는 주장인데 이 앤소니 폼플리아노죠. 이 폼프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십니다. 또 크립토 씬에서도 엄청 오래된 인플루언서신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연준이 이번 증시 하락에 반응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을 좀 의식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일부러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굳이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서 이 모든 투심을 극단적 공포로 몰아넣지 않았어도 됐는데 굳이 그런 코멘트를 남긴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만약 금리 인하가 낮춰지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려 약 7조 달러의 부채를 안 갚아도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했고 이에 따라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채권 시장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략들이 간밤에 이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충분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일단은 사이클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불편하지만 진실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지난주 방송에서 동일하게 다뤄드렸던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아서 헤이즈 블로그 글에서 아서 헤이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락장에서 일단 매수하고 바이 더 딥 하고 그리고 선물하지 마, 레버리지 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도로 심하게 나오는 시장에서 이제 선물을 하는 순간 무려 하루 만에 6억 5천만 달러가 청산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정학적 긴장도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바이 더 딥 하면서 레버리지라던가 이 선물 쪽보다는 현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리빗에서 현물 가격 아래에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선물이 늘 현물보다 높았어요. 그쵸? 선물은 현물보다 늘 높은 가격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래가 되는데 지금 선물이 현물 아래까지 내려갔다라는 건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약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어쩌면은 수요 약화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강력한 약세로 돌아서는 하나의 전환점일 수도 있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물 ETF 쪽에서의 유출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은 이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죠. 유입보다는 유출 쪽으로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기관 쪽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간밤 새벽 사이에 마운트 곡세에서 이 계좌 이체까지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 금액에서 26 밀리언 달러스가 이 핫 월렛으로 온라인에 연결된 월렛으로 이체가 됐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 정도 금액으로 시장이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미노 이펙트 측면에서는 충분히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내용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바닥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흔들 것 같은 느낌. 아직 이 경기 침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엄청나게 자극시키는 게 이게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일단 아서 헤이즈는 7만 달러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11만 달러 정도에서 어쨌든 쭉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대략 한 35% 정도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조정은 강세장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조정이었다라는 데이터를 여러분들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단 미증시도 급락을 더 해야 되고 물론 간밤에 급락했지만 추가적으로 지수 하락이 더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전통 이 트레이드 파이드를 하고 있었던 전통 금융권 사람들이 더 몸을 움츠려야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양적 완화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던가 이 리스크 회피 성향이 크시면 아니면은 트레이더들이라면 지금 하락에서 매수를 시도하는 게 맞다라고 아서 헤이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닥을 당분간 잡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본인이 보기에는 이 7만 달러에서 바닥을 한번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머니 저 다른 계정 여기 이 계정에서 다뤄드렸던 닥터 프로핏 사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닥터 프로핏이라고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 그 정책이 나왔을 때 비축안 정책이 추가적으로 이 재무장관을 통해서 발표가 됐을 때 닥터 프로핏이 9만 K에서 올 매도 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호재로 좀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에 있을 크립토 서밋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고 반대로 이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나는 여기서 올 매도하고 나가겠다 해서 여기 9만 달러에서 숏을 잡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또 엄청나게 또 수익을 모두가 곡소리 나면서 눈 피눈물을 흘릴 때 닥터 프로핏 홀로 지금 미소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또 무슨 말을 했냐. Big crash is coming very very soon. 이게 2시간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엄청난 큰 하락이 곧
바로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블랙스완 이벤트가 출현을 할 건데 지금 블랙스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블랙스완의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블랙스완이란 이제 뭐 경제 시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한데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사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하지도 못했는데 시장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는 그런 사태들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급의 파격력이 있는 게 블랙스완 이벤트로 우리가 부르는데 지금 닥터 프로핏이 이 블랙스완 이벤트가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9만에서 이분이 만 얼마에서 비트를 사셔가지고 9만에서 딱 한 번 매도 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숏을 잡고 엄청난 또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건 나는 다음 비트코인의 블랙스완 이벤트 엔트리, 이 들어가는 시작가를 여기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박스권 이렇게 쳐졌죠. 대충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95% 현금으로 비트를 담는다라고 하는데 5만에서 6만 보고 싶지 않은 숫자인데 뭔가 이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6만 달러까지도 조정이 오나 하는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7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가면 상승 사이클 종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 7만을 깨고 내려가면은 안 되는 구간입니다. 7만을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도 못한 이런 글로벌 금융 위기급 코로나 팬데믹급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지게 된다면 지금 뭐 8만 달러 어렵게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이 뭐 추가 하락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투심을 어느 정도로 뒤흔들지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PPI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 지표죠. 다음 주에 FOMC 있는데 이 주요 인플레 지표들에 따라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랑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올라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우리 머스크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테슬라 하나 새로 사야겠다 라고 하시네요. 네, 테슬라도 테슬라인데요. 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의 비트코인. 네. 물론 테슬라가 오늘 무려 15%나 빠지면서 우리 테슬라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저 포함, 네, 굉장히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 비트코인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매주 월수금 쭈아나 채널이 아닌 쭈머니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황방송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이번 달 안으로 이 쭈머니 채널에서 제가 라이브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좋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요즘 많은 분들이 안 보이세요. 원래 저와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조금 뜸해지시는 좀 그런 모습인데 제가 다시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추가적인 이 공지 글도 좀 기다려주시고 아직 코인 주머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쭈아나 채널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3번씩 외치라는 거, 네,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팔라 3번씩 외치시고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